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2번째 시간으로 미다시, 나라시, 스테, 무라, 사보로쿠, 스지카이, 오사마리, 하스리, 고구찌, 곰방,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번째 시간으로 미다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다시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신문, 잡지 등에서 기사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장 앞에 표시하는 간단한 말, 표제, 타이틀, 서적, 장부 등의 목차, 색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미다시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 견출지로 검색하면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미다시의 의미는 콘크리트 미다시로 검색해야 조금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미다시로 검색하면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용 코팅 합판이나 유로폼 등의 이미지가 뜨고, 견출 작업, 콘크리트 견출, 이렇게 검색해야 콘크리트 면 선보기 이미지가 뜹니다. 미다시를 견출로 많이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한편 견출이 일본식 용어이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같거나 비슷한 한자어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식 정부 노임 단가표에도 견출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견은 훈이 보다라는 뜻의 미루, 음이 겐입니다. 출은 훈이 내다라는 뜻의 다스, 음이 슈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볼견, 날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장의 연관 용어로는 미다시 고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노출 콘크리트는 일본 용어로 우찌바나시 콘크리트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번째 시간으로 미다시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2번째 시간으로 나라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시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평평하게 하는 것,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야후자판에서 나라시로 검색하면 건설 현장의 고르기 작업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도 나라시로 검색해보면 고르기,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란 설명과 함께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나라시 작업은 지나라시라는 땅 고르기입니다. 나라시 판이라 검색하면 쇼벨 바가지도 검색됩니다. 콘크리트 나라시, 미장 나라시, 타일 나라시 등 콘크리트와 몰탈 작업에는 물론 아스콘 등에도 나라시란 작업이 뒤따릅니다.
나라시용 공구나 장비도 많이 검색됩니다. 나라시는 쉽게 우리말로 순화되겠죠. 고르기, 고름, 평탄장업 아니면 영어 스크리드라도 좋겠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훈이 고르다라는 뜻의 나라스, 음은 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고를 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나라시 음의 다른 한자와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시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하면 길들이는 것,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이렇게 짐승이나 기계를 길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야후자판에서 나라시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고 특히 자동차에 관련해서 나라시 운전이라 검색해보면 새로운 공업 제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제품이 가진 성능을 풀로 사용하지 않고 성능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킴. 저도 옛날 새 차를 샀을 때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관이 길들이다라는 뜻의 훈, 나라스이고 음은 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버릇관이며 습관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생활 속의 황당한 나라시도 있습니다. 자가용 불법 영업을 나라시 택시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나가시 택시의 와전입니다. 또 목욕탕 때밀이를 나라시라고도 하는데 이 말 역시 나가시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맞고 안 맞고보다 둘 다 안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2번째 시간으로 나라시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번째 시간으로 스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70년대 초 현장에 나가서 처음 들었던 일본 용어가 구리스 깔고 스테 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일어사전을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어야 구리스는 구리시, 즉 호박돌의 와전된 말이고 스테는 스테콘크리트의 준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현장의 일본 용어를 고쳐버리라 생각하고 모으기 시작한 것이 700단어 가까이 모은 기억이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스테콘크리트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스테란 말은 버리다라는 동사 스테루의 명사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스테는 스테콘크리트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스테콘크리트는 버림 콘크리트를 말하죠. 버림 콘크리트는 잡석 다짐의 안전과 먹매김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옛날 용접 배합 콘크리트에서는 1대4대8 배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밖에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른 구분으로는 누노 콘크리트, 줄기초 콘크리트를 말하죠. 누노는 천이 두루마리로 펼쳐지는 이미지에서 나온 말인 듯 합니다. 도마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를 말하죠. 오사의 콘크리트, 누름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토목 현장에서는 스테바란 말을 많이 쓰죠. 야후자판에서 그냥 스테바로 검색하면 이런 쓰레기 버리는 이미지가 검색되고 또 스테바로 검색해야 흙 버리는 이미지가 뜹니다. 한자어는 버릴 사이고 사사오입이란 말에 쓰이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레미콘이 특정 회사의 상표명이라 해서 나마콘, 나마콘크리트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3번째 시간으로 스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4번째 시간으로
무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라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색의 짙고 옅음, 물건의 두께 등이 일정하지 않은 것,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 일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구자판에서 무라로 검색하면 이렇게 얼굴에 관련된 이미지가 뜨고 색깔에 관련하여 이로무라로 검색해보면 주로 화장에 관한 이미지가 뜹니다. 먼저 한자를 풀어보면 반의 후는 무라, 음은 한입니다. 현장에서는 우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아롱질반, 얼룩반입니다. 반점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네이버에서 얼룩이라 검색해보면 이렇게 옷이나 옷감에 대한 얼룩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라는 미장공사의 고대 무라입니다. 미장공사에서 흙손질한 자국이 턱이 져 남은 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에서는 학계무라라고 했는데 학계는 칠하는 소를 말합니다. 요즘 대부분 롤러를 사용하거나 뿜칠을 해서인지 이 말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합니다. 무라는 얼룩으로, 고대 무라는 흙손 자국으로, 학계무라는 솔 자국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무라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죠. 무라나오씨는 자국 손질, 얼룩 손질 이렇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4번째 시간으로 무라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번째 시간으로 사부록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부록구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곱셈에서 3과 6을 곱하는 것을 입으로 하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구단을 외울 때 하는 말이며 산록구라고 말하면 음절이 끊어지므로 외우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부록구 주하찌, 사부록구 합파는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하찌 합파는 구구단에서는 시하 산준이로 말하며 현장에서는 시하찌를 연빠찌라고도 말합니다. 요즘은 현장에서도 대부분 36, 48 이렇게들 부르죠. 여기서 평이라는 면적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평은 6자 각이므로 36 합판 2장이면 한 평이 됩니다. 36 합판과 같은 크기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다미입니다. 다다미의 한자를 살펴보면 후는 다다미, 음은 조입니다. 우리 한자어에서는 거듭첩이며 첩첩산중 단어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달라 획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본에서는 방의 크기를 말할 때 이 다다미 수를 셉니다. 요조항이면 다다미 4장 반이며 이 2.25평이 어린이방 등 크기의 기본입니다. 야후자판에서 요조항을 검색하면 이런 다다미의 패턴 이미지들이 뜹니다. 평이 고대 중국에서 나온 척관법의 하나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미터법을 시행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면적표를 보면 아직도 미터법에 익숙하지 않게 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번째 시간으로 사부록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6번째 시간으로 스지까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지까이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경사로 교차해 있는 것 또는 경사인 것, 목조 건축 등에서
지진, 바람 등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해 뼈대의 사이에 경사로 집어넣는 부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 자판에서 스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근육의 이미지가 뜨고 스지가위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특히 목조 스지가위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 지진 등으로 인한 횡력에 약한 목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재가 되겠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근의 후는 힘줄이란 뜻의 스지, 음은 긴입니다. 철근 단어에 쓰이는 한자죠. 위의 후는 다르다란 뜻의 지가우, 음은 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힘줄근, 어긋날 위입니다. 스지가위는 대부분 가세 또는 브레이싱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스지가위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 것은 아직도 현장에서 스지가위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스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스지탕이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 바로 소주 안주로 많이들 찾는 소 힘줄탕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6번째 시간으로 스지가위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7번째 시간으로 오사마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사마리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사물이 나아가서 마지막 도달하는 시점이라 정의하고 건축 전문 용어에서 검색해 보면 접합부나 접촉부 또는 갖다 붙이는 부분이 딱 맞는 것, 목조 건축의 경우 건조 수축 등에 의해 딱 맞지 않는 수가 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 자판에서 오사마리로 검색하면 이렇게 대부분 건축 설계의 상세도 이미지가 뜨는 걸 보면 오사마리가 주로 건축에 쓰이는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납의 후는 동사 오사마루이고 음은 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드릴 납이며 납득, 수납 등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오사마리는 마무리, 마감 등으로 바꿔 쓰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일본 용어입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용어 시하게란 말이 있습니다. 시하게도 끝손질, 뒷손질, 마무리 등의 뜻이지만 이 말은 건설 현장보다 주로 산업체 등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7번째 시간으로 오사마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8번째 시간으로 핫쓰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핫쓰리의 가나를 보면 핫쓰리로 된 발음이 맞겠습니다. 핫쓰리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주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로 된 벽이나 바닥 등의 구조물을 부수거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 표면을 정으로 쪼아내거나 하는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 자판이나 네이버에서 핫쓰리로 검색하면 역시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핫쓰리는 현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작업의 하나이죠. 주로 콘크리트의 배가 불러서 깨내는 작업이니까요. 요즘은 브레이커나 햄머 드릴 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깨내야 하니 고역이었었죠. 이 수작업의 연장을 노미라고 했습니다. 야후 자판에서 노미로 검색하면 이런 목공 작업에 쓰는 끌 이미지도 나옵니다. 다간이란 용어도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자와 용도도 비슷해서 혼용하는 듯합니다. 현장에서는 핫서리를 할석이라고도 말하는데 활석은 잘못된 말이고요. 정부 노임 단가표에도 할석공이 명시되어 있으며 할석공을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석은 큰 돌을 깨는 작업을 말하겠지만 요즘은 갱수호 같은 장비가 대신하죠. 건설에서 할석공의 정의를 보면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핫서리는 할석, 파취, 파쇄, 치핑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8번째 시간으로 핫서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9번째 시간으로 고구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찌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두 가지만 올리면 자른 부분, 자른 면, 절단면, 횡단면, 자투리, 물건의 끝, 선단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고구찌를 검색해보면 주로 목재에 관련된 이미지가 뜹니다. 야후자판에서 고구찌를 검색하면 모든 물건의 좁은 면이나 옆면을 가리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목재, 벽돌, 석재 등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목재, 벽돌, 석재, 야후자판에서 차례로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고구찌는 예외 없이 마구리, 말구, 옆면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참고로 벽돌공사에 쓰이는 일본 용어들을 풀어보면 랭가, 벽돌을 말하죠. 스미, 조적이나 조적공을 말합니다. 나가떼, 벽돌의 길이면을 말하고요. 국간스미, 벽돌의 공간삽기를 말합니다. 아까랭가, 적벽돌 또는 붉은 벽돌을 말하죠. 다이카랭가, 내화벽돌을 말합니다. 랭가고대, 벽돌 흑손을 말하죠. 매지고대, 줄눈 흑손을 말합니다. 고바다떼, 벽돌 새우삭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고바다떼란 벽돌 새우삭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9번째 시간으로 고구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20번째 시간으로 곤방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곤방은 굳이 일본 백과를 검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먼저 곤방은 일본 가나 그대로 읽는다면 고음반에서 와전된 말입니다. 네이버와 야후 자판에서 고음반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현장에서 소음반할 재료는 시멘트, 모래, 벽돌 등입니다.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서 모래 곤방이라 검색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떠서 웃어봅니다. 주로 작은 현장에서 질통으로 저 날랐습니다. 또 벽돌 곤방이라 검색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떠서 더 웃어봅니다. 70년대 초 저의 기사생활 때가 떠올라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재들이 이런 팔레트에 얹혀 지게차, 윈치, 크레인 등으로 운반되기에 소음반 작업도 줄고 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통 이미지가 검색되고 심지어 곤방 다라이 이미지까지 검색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곤방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소음반으로 바꿔야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곤방이란 말은 쓰지 맙시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20번째 시간으로 곤방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2번째 시간으로 11번부터 2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